최근 중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자 기상무기 공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뜨겁게 했습니다. 한 유명 교수가 중국은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대 국가의 기상무기 공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올린 글이 꼬리를 물며 미국과 대만이 허난성에다 기상무기로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게 해 치명적인 홍수와 대참사를 불러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요오드 화흔과 요오드 화남 연소탄으로 인공강우를 뿌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안기를 제거해 공군 항공기를 원활하게 이착륙시키는 등 기상조절 기술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때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수, 안개, 폭풍, 낙뢰를 적재에 유도하고 태풍 등 대형 기상까지 조작하는 기상무기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6년간 뿌린 인공비만 해도 2860억 세제곱미터에 달할 만큼 인공강우 대국으로 손꼽힙니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건설부 덩판샹 부부장은 지난해 홍콩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효과적인 기상무기는 미래 전쟁에서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기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인공강우 기술이 중국에 첫 도입된 것은 1958년 중국 지린성을 강타한 심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공군 항공기가 소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요오드 화흔을 살포하면서 시작된 인공강우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인공강우 농작물 재배 면적인 550만 제곱킬로미터는 전체 재배 면적 960만 제곱킬로미터의 60%에 달합니다. 2021년에서 2035년까지 수립한 인공기상조절 발전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이 기상조절 기술국 1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에 거주하는 환경생태 전문가 왕웨이로 박사는 8월 11일 칸 중국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미 기상조작국 세계 1위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지난 7월 1일 공산당 건립 100주년 행사,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경 청소년올림픽, 시진핑 열병식 등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굵직굵직한 행사의 완전 무결을 선전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날씨 조작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강우로 해마다 수자원을 늘리고 GDP를 창출한다는 중국 당국의 보고서에 대해 오랫동안 자연 조달되어 온 중국의 수자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는 데다 기후 영향으로 북쪽의 비가 증가한 반면 남쪽의 비가 적어진 연구 데이터를 간과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왕 박사는 또 인공강우로 식량을 증산했다는 중공 당국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농업은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자연 생산에 의존하는 수준이라며 식량 수입이 10에서 20%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인공강우에 식량을 의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일상화된 기상조작은 마오쩌둥이 전 국민을 동원해 참새를 죽이게 한 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을 축낸다는 이유로 참새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결과 참새의 천적인 해충이 창궐해 결국 벼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인공강우 촉매로 사용하는 요오드 화흔은 유엔 환경보호국이 일찍이 독성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입니다. 왕 박사는 일부 과학자들이 화학물질에 비해 희석돼 오염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인공기상 조절 기술을 연구하면서도 왜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서인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는 기상무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이디 루마리 페이유는 지구를 뒤흔드는 기상무기는 아직은 이론적인 단계이며 하늘의 비를 기원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스포브로즘은 기상무기를 미군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노리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했고, 이에 텔룬저우는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기상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핵무기보다 10,000배 더 강력한 무기로 피를 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보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덕경 25장에는 사람은 땅의 법도를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도를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도를 따른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신진대사 과정인 비의 양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